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의 노동백과 시선, 오늘 3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식, 공식적인 행사, 업무와 관련되어진 재해 중에 좀 범주가 좀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업무상 재해, 지난 시간에 좀 연장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뭐 회식들 많이 하실 거고, 뭐 요즘에 좀 코로나로 좀 뜨문뜨문이겠지만, 뭐 워크숍이다 뭐다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사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걸 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행령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다 이렇게 회식에 관해서 또는 업무상 행사 관해서도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난해합니다. 전 시간도 말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전 시간에 말한 수인성, 그 다음에 상당 인과관계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좀 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사례와 간단한 오늘 설명드릴 케이스를 설명 주시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 단위로 그 사업장 그 회사 차원에서 뭐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 운동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다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를 법은 업무상 재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는 행사 당일에 이제 회사가 출근한 걸로 처리하는 경우, 평소에는 근무일인데 이날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워크숍 참석했다, 운동에 참석했다. 근데 그날 회사가 이제 출근한 걸로 처리한 경우는 이때 다친 건 업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참여를 지시한 경우, 토요일이고 원래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경우, 이런 것도 업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보고했고 사장님이 승인을 한 경우에 내가 뭐 주말에 이 누구누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 만나고 오너라 이렇게 승인한 경우 그때 일을 보다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쉽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보면은 주로 회식 음주랑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1차는 참여가 강제돼요. 우리가 회식 중 재해를 볼 때는 특히 가장 쟁점되는 게 그 참여가 강제됐느냐가 안 되냐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라고 해서 업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다거나 사장님이 오늘 전원 참석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회식에 참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회식 중에 술을 먹다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1차는 강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2차는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참석한 경우 이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회식 중에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졌다. 이 경우에는 그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음주를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집에 가다가 뭔가 일이 났을 때 그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로 우리 판결 내에서 인정을 하는 케이스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술을 드시고 주로 문제는 꼭 회식 중간에 좀 화장실 가시거나 회식하다가 어디 갔다 오시거나 또는 회식간에 폭행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좀 연유되는데 저희 좀 이상적인 거는 특히 회식 중간에 그 요즘에 이상한 건물 문 열고 나가면 낭떠러지는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나시고요. 뭐 떨어지시거나 회식 끝나고 귀갓길에 대리를 기다리다가 대리운전 차에 치거나 등등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우리 법리상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회식 중간에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즉 근로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걸 업무한 지휘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봐야 되는 정도가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법리를 설명하면은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그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사용자가 지배관리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거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데 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일탈 행동을 했다.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 되게 됩니다. 이 법리가 중요한 거는 후보는 이렇게 음주 중 재해다 이렇게 나와요. 회사에서 음주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판단 능력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만취 상태가 돼서 판단 능력에 장애가 와서 사고가 난 경우 그때 이제 우리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재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그 술을 막 먹었다. 너 그만 먹으라고 사용자가 막 말렸는데도 내가 막 먹다가 만취 상태가 되고 판단 장애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가 아닌 한에는 이제 회식 중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업무상 재해다. 이게 법원의 법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주 집유 관리하에서 1, 2차 회식을 갖고
그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분이 집에 가다가 농소를 추락해서 사망하신 경우, 과음행위가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업주가 말렸는데도 막 이렇게 먹었다고 혼자 먹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식으로 만취 상태가 돼서 제외당한 것은 업무 상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이가 내려서 접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접대를 하다가 이제 만취 상태가 돼서 뭐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친 경우, 이것도 업무 상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1차에서 만취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2차 회식은 만취 상태에서 그래 가자 그러고 근로자들끼리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2차 술자리를 1차적인 행위로 가서 1차 이미 만취 상태가 됐다고 해도 2차를 갔다는 이유로 이제 업무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르고 사고 경위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술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거예요. 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면 할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뭐 만취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취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요 점은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황 사람마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술 드시고 사고 나고, 술 드시고 업무에 들어갔다가 사고 나고, 이 케이스도 어디서 연유되어 있는가를 많이 봐요. 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술 외적인 요인인지를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체육 행사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건지 사설로 사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회사 대표가 꽤 있었긴 했는데, 그 대표가 운영하는 뭐 동호회에서 이제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거의 다친 거 보상을 안 해준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사실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모임이냐, 그 대표가 들어가 있어도 동호회 모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각각의 다르게 지금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제 제일 좀 안전한 건 뭘까요?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참가 의무가 있었고, 거기 비용은 어느 정도 회사가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나가는 거에 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마찬가지로 좀 부탁드릴게요. 마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